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행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행론이란 무엇을 보고 말하냐 그러면 우주 만물의 모든 이치를 음과 양으로 나누어 놓고 해석하던 이론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면서 다시 음을 금과 수로 나누고 양도 역시 목과 화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음과 양과 중간에 토를 끼워 넣고 금수토 목화 또는 목화토금수라고 표시를 하고 기회작용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해석하는 이론을 오행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행은 무엇을 보고 오행이라고 하냐 했을 때 오행의 뜻은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5가지 원소를 동양철학에서 오행이라고 합니다. 서양 철학에서는 4가지 원소입니다. 물하고 불하고 흙하고 공기. 그래서 서양 철학은 4원소, 동양 철학은 5원소를 가지고 동양 철학의 이론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5가지가 목화토금수라는 것인데, 목화토금수 또는 금수토목화 이렇게 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금수목화토라든가 목화금수토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토가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뒤로 이렇게 빼버리면 이것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토의 성질이 중화, 중관, 매개, 연결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목화토금수 또는 금수토, 목화 할 때 토라는 글자는 반드시 가운데 있어야 순서가 맞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 목자란 무슨 뜻이냐 그랬을 때 보통 시중에서 보면 모든 책들이 이 한자의 뜻이 나무목 그러니까 나무로 해석하는데 철학에서는 나무로 해석해버리면 완전히 3000% 빠져버립니다. 이 철학적인 뜻은 나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이 목자를 옥편에서 찾아보면 10가지의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뜻이 나무라는 뜻이지 철학적인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철학적으로는 어떻게 이 목자를 해석해야 되냐? 그러면은 이 목자의 철학적인 뜻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기운, 기입니다. 기. 즉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목에다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목입니다. 목. 그 다음에 목의 종류를 보면은 천간에서는 간목, 을목, 지지에서는 임목, 묘목, 그리고 정림, 한목, 인해한목, 삼팔목, 사해, 풍목, 해묘미, 목국에서 목은 다 해서 종류가 9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 천간에 간목, 을목, 지지에 인목, 묘목 해가지고 4가지만 된 줄 아는데 목의 종류는 9가지라는 것 내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인목, 묘목 또는 간목, 을목은 간목, 을목은 천간이기 때문에 천간론에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인목, 묘목은 지지이기 때문에 역시 지지를 할 때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목의 약성이라는 것은 생략된 성질은 무엇이냐 했을 때 목이라는 것은 봄이라는 뜻도 있고 청색이면서 신맛을 내고 방향으로는 동쪽이면서 성격으로는 어지린자 인성입니다. 인성. 어지르다 할 때 어지린자의 인. 그 다음에 오장육부로 오면은 간장 또는 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화라는 글자는 불화 해버리면 목과 똑같이 한자의 뜻입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해석하면 철학에서는 틀립니다. 그러면 철학적인 뜻은 어떤 뜻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밖으로 표출하는 힘, 이것을 그렇습니다. 또는 화기. 그러면서 발산, 분산 또는 확산, 노출, 발광, 화려, 찬란, 욕심 등등의 철학적인 뜻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불화 해버리면 이건 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문은 동양철학입니다. 동양철학.
그래서 철학적인 뜻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의 종류에는 목은 9가지가 있는데 화는 12가지입니다. 그래서 욕심이란 뜻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욕심이 많아서 12가지가 된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화는 종류가 12가지입니다. 천간에서 병화정화, 지지에서 사화, 오화, 그리고 무게 합화, 묘술 합화, 이칠화, 좌오 군화, 인신 상화, 오미 합화, 윤호술 화국 등에서 12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다음에 사화, 오화 또는 병화정화 이런 글자들은, 병화정화는 천관돈에서, 사화, 오화는 지지돈에서 전부 자세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화의 약성이 있는데 생략된 성격, 성질 이런 말을 말합니다. 화라는 것은 여름입니다. 계절로는 여름이고 색깔로는 적색이며 맛으로는 쓴맛, 방향으로는 남쪽, 인간의 성품으로는 내의, 예절 이런 뜻이 있고, 오장육부로는 심장. 다음에 토는 보통 시중에서 보면 흑토 해가지고 이걸 흑으로 해석하는데, 이건 한자의 뜻 중에, 흑이라는 소리는 한자의 뜻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지 철학에서는 이거 흑이라고 해석하면 틀립니다. 잘못됐습니다. 맞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처음부터 잘못 들어갑니다. 이쪽 분야는요. 그래서 이 토는 흑토라고 해석하는 것은 한자, 철학적인 해석은 중화지기로서 이해력 또는 포용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수나 중화하는 작용력, 중계, 매개, 연결, 중앙, 중용 이런 뜻이 철학적인 뜻입니다. 그렇지 흑이라고 해석해버리면 그건 한자입니다. 토의 종류를 보면은 천간에서 무토기토, 지지에서 축진미술토가 있고, 갑기, 합토, 자축, 합토, 오십토, 충미, 습토 등 해가지고 10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토의 종류인 천간에서 무토기토라든가 지지에서 축진미술토 또는 갑기, 합토가 무엇이냐, 자축합토는 무엇이며 오십토는 무엇이냐, 충미, 습토 등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를 여기 지지할 때 자세하게 합니다. 그래서 토의 약성, 생략된 성질은 환절기란 뜻이면, 색깔로는 황색이고 맛으로는 단맛, 그리고 방향은 중앙이고, 사람의 인품이나 성격으로 보면 믿을 신자에서 믿음, 그리고 오장육부로 하면은 비장, 비장이 지라비자를 씁니다. 코비자가 아니라 비장인데, 비장이란 것은 지라인데, 지라는 보통 옛날 노인들이 말하면 자라를 말합니다. 자라. 자라를, 지라는 원래 지라인데 자라 그러죠. 그 다음에 금이 있는데, 이 글자도 세금 하면은 이건 한자어입니다. 한자어 뜻으로는 쎄라는 뜻이지만 철학적인 뜻은 모든 생명체의 유연함, 부드러움이 견고화, 단단하게 굳어가는 과정을 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늙어가면서 굳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것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단단해지면서 굳어지면서 말라 죽습니다. 이것이 자연사입니다. 그러면서 숙살직이라든가 재생, 보석, 암석, 씨앗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의 종류는 9가지가 있는데, 천간에서는 기원금, 신금, 지지에서는 신금, 유금, 그리고 사유축, 금극이 있고, 을경, 합금, 사구, 금, 진유, 합금, 묘유, 조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간에 기원금, 신금, 지지에 신금, 유금 또는 사유축, 상합이라든가, 을경, 합금, 천간 합이라든가, 사구, 금, 수리학이라든가, 진유, 합금, 지지 합이라든가, 묘유, 조금, 지지, 충인데요. 이런 글자들은 지지나 천간을 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금의 약성, 생략된 성격은 무엇이냐, 가을입니다. 그러면서 색깔로는 백색이고, 맛은 매운맛이면서 방향으로는 서쪽이고, 인성, 인품으로는 의리를 나타내고, 오장육부로는 폐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라는 수 5행 중에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시중에서 보면 물수 하는데,
물이라는 뜻은 한자의 뜻이 철학적인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걸 물수하고 있으면 그 철학이 아니라 한자입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뜻은 삼라만성을 창조하고 수장하는 조화 요소이며 창조물이다. 그러면서 근원물이고 창조물이고 통일이란 뜻도 있으며 정신이란 뜻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철학적인 뜻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의 종류도 9가지가 있는데 천간의 임수개수, 지지의 해수자수, 그리고 병신, 합수, 일력수, 사신수, 진술, 한수, 신자진, 수국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의 종류에 들어가는 임수개수, 해수자수, 병신, 합수, 일력수, 사신수, 진술, 한수, 신자진, 수국 등은 천간과 지지를 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의 생략된 성격, 약성도 마찬가지로 수는 겨울이란 뜻도 있으며 흑색이고 짠맛, 그리고 방향으로는 북쪽이면서 인성이나 인품으로는 지혜지자, 지혜를 나타내고 오장육부로는 신장, 신장은 그 콩팥입니까? 콩팥이죠, 콩팥. 그러면서 이렇게 오행에 대해서 설명 끝내고 오행에 상생상극이 있는데 여러분 시중에서 보면 상생, 서로 성자, 날생자 해갖고 서로 나은다, 도와준다, 뭐 도움을 준다, 생해준다 해가지고 상생은 좋고 상극은 나쁘다 이렇게들 해석을 해놨는데 이것도 완전히 틀립니다. 상생은 좋고 상극은 나쁘다 이건 100% 틀립니다. 상생이든 상극이든 좋고 나쁜 것은 5대5로 되어 있습니다. 상생도 좋은 곳이 절반, 안 좋은 곳이 절반, 상극도 좋은 곳이 절반, 안 좋은 곳이 절반 이렇게 되어 있지 상생은 다 좋고 상극은 다 나쁘다 이렇게 책들이 설명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것도 완전히 180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상생의 뜻은 다 좋고 상극의 뜻은 다 나쁘다 아닙니다. 상생이나 상극이나 상생이나 한자 뜻으로는 상생이 좋은 뜻이 많습니다. 상극은 나쁜 뜻이 많고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오행의 상생상극도 오행과 마찬가지로 철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한자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은 동양철학입니다. 동양철학.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상생도 좋고 나쁜 것이 5대5 상극도 좋은 것 나쁜 것이 5대5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생이라는 것은 자연의 이치와 순리대로 진행하는 것이 상생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으면 상생. 상극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봄이 지나면 여름이 와야 하는데 봄이 지나고 가을이 와버리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와야 되는데 겨울이 온 게 아니라 봄이 와버리고 이렇게 자연의 이치나 순리대로 진행을 하지 않는 것 보고 상극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상생이나 상극이나 상생은 다 좋고 상극은 다 나쁘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고 상생이든 상극이든 좋고 나쁜 것은 5대5다. 여러분들 명심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 목생화하면 나무가 불에 타는 것 하는데 요즘에 뭐 나무에 불 타는 것 같고 씁니까? 요즘에는 가스라든가 석유라든가 전기 원자력으로 불을 쓰지 뭐 나무 떼 갖고 불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금생수 하면은 바이틈에서 물이 나온다. 토생금 해갖고 흙속에서 쇠가 나온다. 수생목 해갖고 나무에서 나무가 물을 먹고 산다. 화생토 불에 타고 남은 재가 흙이 된다. 이런 소리들은 철학적으로는 전혀 뜻이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면 100% 틀립니다. 이건 한자 뜻을 가지고 생 그러니까 날생자 해갖고 좋은 뜻을 찾고 이러는데 이런 뜻은 아닙니다. 상극도 마찬가지입니다. 목국토 하니까 나무가 땅속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먹는다. 이거 아닙니다. 나무가 아니고 나무 뿌리는 물 따라 살지 땅속에 있는 영양분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나무는 물을 먹고 삽니다. 그리고 토국수 하니까 흐르는 물을 흙으로 막는다 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흐르는 물을 흙으로만 막을 수 있습니까? 흙뿐만 아니라 돌도 들어가야 되고 제일 댐이나 여러분들이 강이나 저수지 막는 것을 보면은
대부분 흙보다는 가장 많이 들어간 것이 돌과 철근과 시멘트 이런 것이지 무슨 흙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흙으로는 물을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토국수 해가지고 흐르는 물은 흐르는 물을 흙으로 막는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뜻은 전혀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그냥 한자입니다. 한자. 물이 불을 이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국화해갖고 물이 불을 이긴다. 그런데 만약에 그 유전이라든가 주유소라든가 가스 충전소가 불나면 물로 꺼야 됩니까? 물로 끄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못 끕니다. 마찬가지로 화급금도 마찬가지, 금금목도 마찬가지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행의 상생과 상극은 무엇이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철학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상생은 좋고 상극은 나쁘다고 해석하는 것은 100% 틀렸고 잘못된 것이며 상생이든 상극이든 좋고 나쁜 것은 5대5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5대5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제가 음양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간에 음권과 양권이 있는데 음권은 음권끼리, 양권은 양권끼리, 지지도 마찬가지로 음권은 음권끼리, 양권은 양권끼리 어울려 다닌다. 그리고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하면서 반드시 제가 외워야 된다겠죠. 그래서 천간이든 지지든 예를 들면은 같은 권, 음권은 음권끼리 만나면 극이냐 생이냐가 상관없이 모두 좋고, 반대권, 그러니까 음권하고 양권하고 양권하고 음권하고 이렇게 만나버리면 극이든 생이든 상생이든 상극이든 무조건 안 좋습니다. 이것이 이 상생상극의 진리이면서 학문의 이치지, 상생은 좋다, 상극은 나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한자 뜻을 그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몇 번이나 앞으로도 강조를 해야 되는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학문은 학문이 아니고 철학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음권과 음권끼리 만나면 상생이 되든 상극이 되든 좋고, 양권과 양권끼리 만나도 상생이든 생이든 극이든 간에 좋습니다. 그런데 음권과 양권이 만난다거나 양권과 음권이 이렇게 서로 반대권이 만나버리면 생이든 극이든 상생이든 상극이든 안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천인법도 이론이면서 이 명리학의 최고 이론이면서 가장 정확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음양오행론을 마치고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육신론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